제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 HLB나 코스메카 코리아, 그다음에 A프로젠, GS 글로벌 같은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봤냐?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오늘 영상은 9월 초에 상승할 만한 종목들 중에 제 관심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 보시기 전에 어떤 관점으로 종목을 선정했는가에 대해서는 여기 보이시는 이 차트 보는 방법에 대한 그 영상을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여기 오른쪽 위에 나올 겁니다. 일단 오늘 간략하게 어떤 종목들이 좀 상승했나 정도로 좀 보고 그다음에 제 관심 종목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종목을 좀 내리고 하면은 뭐 종목마다 특징 그런 이슈들이 있는데요. 일단 오늘 섹터로는 화장품 관련된 섹터가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한국 화장품 제조가 21% 상승을 하면서 크게 상승이 좀 나와줬고요. 여기에는 이제 그동안에 이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을 좀 봤을 때 사실 이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 화장품 주에는 좀 꽤 상승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증가를 했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실리콘2라는 종목이 회사가 영업이익이 정말 한 280%까지 상승을 하면서 시장에서 이거 엄청 좋다. 지금 특히나 이제 전체적으로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다 좋은 이슈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도 좋게 나오고 있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오늘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승하는 흐름이 있었고, 일단 여기서는 관심 종목으로 좀 볼 거는 한국 화장품 제조가 아무래도 대장으로서 좀 강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일단 관심 종목에 넣어서 볼 생각이고요. 하지만 매수를 눌렸을 때 하거나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반대로 이게 두 번째로는 코스메카 코리아라는 종목을 지금 이제 관심 종목으로 좀 선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앞에서 이렇게 크게 상승하는 흐름, 제가 아까 보라고 했던 그 영상이 이 구간이 앞에서 크게 상승했던 그런 구간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뭐 주봉으로 좀 보면은 한 8주? 한 7주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하루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정도의 이런 박스권을 만들면서 우리 컵이라고 이런 컵을 만들면서 조정이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 앞에 이 전고점 구간과 이격이 얼마 없는 상태로 주가가 여기서 상승을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이 상승 후에 주가가 이렇게 떨어져도 됐지만 떨어지지 않고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특히나 오늘 한국 화장품 제조가 상승을 하면서 또 같이 코스메카 코리아도 같이 올라왔는데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좀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근데 일단 한국 화장품 제조는 오늘 한번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일단 놓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리를 만들어가는 이런 종목으로 한번 매수를 해보겠다라는 관점으로 종목을 좀 보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래는 실리콘2를 좀 좋게 그동안 보고 있었는데, 근데 오늘 움직임만 보더라도 이 음봉 있죠. 이 음봉 시가 갭을 띄워놓은 다음에 결국에는 큰 상승이 나오지 못하고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느낌으로 공가상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에서 이게 화장품 관련 전에는 얘가 대장이었는데 지금은 좀 대장의 자리를 좀 뺏긴 느낌이구나. 그래서 한국 화장품 제조가 조금 더 강하구나. 그런 움직임들을 좀 보고, 그 다음에 뭐 전체적으로 좀 봤을 때 여기서 업종을 또 봐야 되는데, 코스메카 코리아를 좀 고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업종은 아까 화장품 전체적으로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제가 여기 이 지수보다 강한 그런 흐름들을 좀 유심히 본다라고 했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코스닥 종목이라 밑에 이거 코스피는 좀 비교가 안 되지만 그래도 이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강하다라고 유출을 했을 때 이 구간이 지금 어떻게 보면 하락 구간입니다. 코스피가 이 고점을 찍고 주가가 이렇게 지수가 하락을 하는 구간에서, 반대로 코스메카 코리아는 그 조정이 크게 나오거나 이러지 않고 이제 상승하는 흐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조정 시기에도 그 고점 대비해서 조정이 이 지수 하락한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이 종목을 좀 넣게 되었습니다. 제 관심 종목에 이제 넣어놨고요. 그래서 매수는 저는 여기를 돌파를 하면은 좀 매수를 할 것 같아요. 라는 그런 관점을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뭐 로봇 관련해서 뭐 잠깐 상승한 게 좀 있더라고요. 뭐 PNX 미케믹스 같은 종목이 하나 있고, 하인젤 RNM이라는 종목이 있었는데요. 근데 일단 이제 자리를 좀 만들어가는 상황이라서 이 자리에서는 제가 매수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아까 올려드렸던 영상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오늘 리튬 관련된 종목이 좀 상승했는데요. 리튬 포어스, 그다음에 포스코 관련된 그 종목들이 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닥권에서 한 번씩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제가 또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지금 역배열인 구간에서 매매를 안 합니다. 대신에 그냥 관심 종목에만 좀 넣어놨고, 아마 2차전지 쪽으로 조금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들은 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에코프로도 5% 상승하고 금양도 뭐 상승하고 했는데, 여기서에 대한 그런 상승 이유를 좀 보면은 2차전지가 왜 이렇게 상승했나, 일단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2차전지가 이렇게 성장주기 때문에 이 수혜를 좀 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이슈로 해서 상승이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그동안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면은 이 2차전지 되게 친환경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때리겠다라는 그런 소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쪽으로 약한 흐름이 있었는데, 지금 이 해리스 부통령이 지지율에 앞서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으로 그런 악재가 조금 해소된 측면으로 2차전지가 좀 상승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2차전지 쪽도 이렇게 뭐 엔캠도 같이 있었고요. 포스코 이쪽도 같이 상승을 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마 이슈 있는 종목 테마는 이 정도 두 개의 테마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매수를 했던 종목과 제가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과 그다음에 또 신규 매수할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거를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요. 우리 이제 차트 중에서 옆에 이렇게 코스피 차트를 넣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게 새로운 그 키움 종합 차트를 하나 띄웠습니다. 여기다가 코스피 그거를 추가를 할 건데요. 일단 여기서 그 주식으로 여기 보시면 주식, 업종, 선호, 해외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서 업종을 선택을 하시면 잘못했네요. 먼저 다시 주식으로 돌아가서, 저도 이게 한 번씩 할 때마다 헷갈리더라고요. 여기서 먼저 이 종목 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번 눌러서 추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추가가 된다라는 건데요. 이게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에코프로 BM이라고 치면은 에코프로 BM이 밑에 추가가 되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업종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그럼 아무것도 안 뜨거든요. 여기서 그다음에 이렇게 추가로 되어 있고, 여기다가 여기에 종합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은 여기 코스피, 코스닥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코스피를 한번 클릭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코스피가 이제 뜨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주가를 이거를 좀 칸을 이렇게 좀 맞추면은 우리가 눈에 보기 쉽게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고요. 위에 차트는 이제 주식 차트, 주가고 그다음에 거래대금이고 그다음에 이게 지수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이걸 나는 순서를 바꾸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제 마우스가 있는 데가 있죠. 여기 가격이 뭐 2,800 뭐 이렇게 나와 있는 데를 꼭 눌러주셔서 이렇게 위로 올리면은 이렇게 위로 전환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하고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요. 이거를 다시 여기서 전환을 누르신 다음에 전환을 누르셔야 됩니다. 전환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다시 주식으로 돌아가셔서 여기다가 이번에는 다시 전환해서 추가를 누르셔야 됩니다. 다시 종목 추가로 넣어 두신 다음에 종목 아무거나 뭐 삼성전자를 하나 기입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삼성전자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 이걸 X를 눌러주시고 여기서 이제 종목 전환을 다시 눌러주셔야 됩니다. 좀 순서가 좀 헷갈리는데 제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서 삼성전자를 하시면 이제 위에는 삼성전자, 밑에는 코스피가 됩니다.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업종을 들어가셔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추가 상태로 바꿔야 됩니다. 그다음 업종, 그다음 종합을 들어갑니다. 종합에서 코스피를 클릭하시면은 위에는 주가, 밑에는 이제 지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이 추가된 상태에서 아무것도 누르지 마시고 여기서 업종에서 주식으로 바꾸고, 그런 다음에 에코프로를 아무 종목이나 하나 검색하시면은 여기 첫 번째 종목, 그다음에 지수, 그다음에 종목이 다시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 종목 여기 보시면 X자가 있습니다. X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전환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에코프로로 이제 전환이 될 겁니다. 그럼 이렇게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에는 종목, 밑에는 지수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단 한선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제가 매수를 좀 한 타점 자체가 저는 이제 14,800원에 좀 했고요. 어떤 기준이었냐면은 사실 여기를 돌파를 할 때 이 돌파하는 그 구간에서 돌파 시에 매수를 했는데요. 한 200원 정도 좀 비싸게 했는데, 아무튼 그 당시에 매수를 해서 한 4일 동안 그냥 특별하게 손절가를 건드리고 이런 게 아니어서 그냥 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상승한 이유가 대왕고래 이슈가 있어가지고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9월 초 중에 아마 대왕고래 발표된 주관사들을 이제 모집을 한다. 그러니까 이 대왕고래 시추할 기업들을 이제 모집을 한다라고 산업부에서 이제 발표가 나왔고요. 언론에서 이슈가 나왔고, 이제 그런 이슈 때문에 아무래도 9월 중순 정도에는 뭔가 이제 주관사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이 종목이 또 선택을 한 이유는 앞에서도 똑같습니다. 상승하는 그런 움직임이 한번 나와줬었고요. 여기서 그 다음에 조정의 기간이 좀 길었습니다. 이것도 주봉으로 보면은 여기 보면 누가 봐도 조정의 기간이 좀 길었죠. 그래서 이 조정의 기간이 긴 거를 확인을 하고 원래 타점에서라면은 이런 구간을 돌파할 때 매수를 했었어야 정석입니다.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게 정석인데, 근데 제가 이 종목을 좀 늦게 봤었고, 아무튼 좀 높여가지고 이 전고점을 돌파할 때 지금 매수를 해서 좀 물려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까 얘기했던 대왕고래 이슈가 이제 있으니 저는 좀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도 지금 매집을 좀 끝내놓은 상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종목은 매수해서 들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로노이 같은 경우는 일단 매수를 했던 타점은 아마 83,100원인 것 같고요. 얘 같은 경우도 보면 원래라면은 여기 전고점 돌파할 때 있죠. 여기 전고점 돌파할 때 아마 여기서 샀을 겁니다. 아마 83,900원 정도에서 원래라면은 돌파로 샀을 텐데, 근데 이때도 그 돌파로 사지 못하고 좀 놓쳤거든요. 매수를 하지 못해서 그럼 얘는 그냥 눌림에서 기다려 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눌림에서 기다렸다라는 부분이 이 83,100원이었고요. 그래서 여기 83,100원에서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오늘은 좀 유한양행도 좀 고점에서 좀 꺾이는 그런 흐름이 좀 있어. 그렇다 보니 1등주가 좀 밀리니까 얘도 이런 바이오 종목도 좀 밀리는 그런 흐름이 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일단 한번 아직 뭐 손절 걸고 매매해볼 수 있는 타점이라 생각하고요. 왜냐면 이게 신고가를 돌파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라갈지 내려갈지요. 그다음에 한국가스공사
얘도 이제 대왕고래 이슈가 있는 종목입니다. 일단 관점 자체는 사실 얘보다는 한선 엔지니어링을 조금 더 좋게 보고 있고요. 왜냐면은 이런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얘가 좀 더 힘이 있다라고 보고 한선 엔지니어링을 좀 보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뭔가 저점을 좀 계속 올리면서 그 주말 동안에 사실 대왕고래 이슈가 더 나왔으면 좋겠지만 얘도 대왕고래 관련된 종목입니다. 얘는 지금 53,000원에 저는 뭐 고점 구간이 있겠죠. 고점 구간에서 좀 매수를 했고요. 매수한 이유는 여기 전고점이 52,800원입니다. 여기를 돌파할 때 53,000원에 그냥 저는 여기서 매수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손절 걸고 좀 기다려 볼 생각입니다. 그럼 이런 관점으로 좀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뭐 바로 가주면 가장 좋고요. 근데 또 꺾이면서 좀 눌린다 하면은 그럼 눌리면은 또 손절을 해야겠죠. 근데 뭐 그거는 감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나 이런 분위기를 좀 봤을 때 저는 이제 승률을 한 3-40%로 좀 봅니다. 대신에 이제 수익이 났을 때, 그러니까 손절에 대한 그런 부분이 1이라고 하면은 수익이 났을 때는 최소 이제 3 이상의 그 수익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 속률이 조금 떨어져도 수익을 한번 먹을 때 크게 그 1대3 비율로만 먹어도 수익이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돌파로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간혹 이제 제가 저번에 올렸던 이 영상에서 물어보셨던 게 돌파 매매를 하면은 위험하다, 이제 또 언제든 이제 눌림에 대한 주가가 다시 눌리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공감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근데 다음에 이제 강의 영상 찍으면서 이야기하겠지만 결국 주가라는 게 강한 종목은 그냥 눌림도 없이 갑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이 많았던 게 그냥 안정적으로 상승하고 눌릴 때 매수하자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은 진짜 강한 종목은 매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결국엔 떨어지면은 손절 잡고 손절하겠다라는 각오로 이제 올라갈 때 매매를 해가지고 이제 수익을 내고 하는 그런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에이프릴바이오 얘도 이제 좀 눌림으로 잡았습니다. 원래라면은 이런 박스권을 돌파할 때 여기서 이제 이 구간에서 매수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매수를 하지 못하고 얘도 눌릴 때 한번 잡아보자라는 생각으로 눌릴 때 잡았고요. 오늘 이제 좀 잡혔습니다. 오늘 여기서 좀 잡히게 되었고, 이 전고점 자리에서 매수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손절, 만약 여기서 더 빨리 안 올라가면 그냥 손절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것까지 계획을 하고 매매를 했기 때문에 일단 이런 식으로 좀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신규로 보는 종목이 이제 GS 글로벌입니다. 얘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 정석적으로 좀 가지 않나, 그런 움직임으로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크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정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런 저점까지 깨지는 조정 구간이 있었는데, 이런 거를 이게 트랩이라고 또 하는데요. 일부러 이 저점 구간에서 사람들이 사실 지지받을 거다 생각하면서 여기서 매수를 많이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일부러 주가를 떨어뜨리면서 깨트립니다. 그러면 스탑로스가 나가겠죠. 이제 그런 스탑로스 뒤에 주가를 상승시키면은 이 올라갈 때 쉽게 올라갑니다. 왜냐면은 한번 여기서 매수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이게 더 이상 저점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약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매수를 안 들어가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한 번 더 여기서 그 손절을 한번 미리 여기서 했기 때문에 그 손절을 한번 털고 가서 주가가 더 빨리 상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한번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정석적인 좀 그 컵 위드 핸들로 가는 것 같은데요. 상승하고 조정이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컵 모양이 만들어진 다음에 상승이 나올 때 앞에 있는 이 전고점 구간을 이제 10에서 20%를 좀 남기고, 이격이 남기고 조정이 나왔습니다. 조정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지금 뭔가 거래량을 완전히 줄였거든요. 거래량을 완전히 줄였습니다. 그리고 변동폭 자체도 고점과 저점 사이가 뭐 한 10%, 한 15% 이내긴 한데, 이렇게 변동성을 좀 줄이고 있는 그런 자리에서 만약 여기서 지금 내일이라도 반등이 나오면서 여기를 돌파한다고 하면은 저는 바로 매수를 할 거다라는 거고, 얘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실 요즘 대항거래로 엮여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요즘에 얘도 전기차 화재 감지 기능 뭐 이런 것도 좀 재료가 좀 많은 종목이긴 합니다. 산도 있었고요. 아무튼 뭔가 지금 자리가 좀 잘 만들어 놓은 그런 모습이다라고 좀 보여져서 종목을 관심 종목에 넣어가지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알테오젠, 얘는 사실 지금 추세가 좀 신고가죠. 얘는 지금 가격대가 신고가입니다. 신고가에서 지금 자리에서 사실 세력이 팔고 있다라기보다 한 번 더 상승을 위한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움직임입니다. 이거는 그냥 제 감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지만, 아무튼 저점을 조금씩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히려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하는데 거래량이 이렇게 좀 줄어드는 게, 결국에는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는 상태에서 거래량이 줄어든다라는 거는 팔고 싶은 사람이 팔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최고점 한 33만 2,000원 그냥 돌파하면은 그냥 매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손절을 잡고 매매를 하겠죠. 일단 이런 관점이고, 그다음에 HLB 같은 경우는 저번에 FDA 승인이 한번 불발이 났습니다. 그래서 보완 서류를 이제 제출하라고 하는 그 기간이 이제 9월 20일입니다. 그래서 9월 20일 이전에 제출을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피 이전에 대한 그런 이슈도 좀 있습니다. 그러면서 차트를 좀 보면은 이 큰 관점에서는 이제 한번 상승하고 지금 주가가 이게 미끄러진 거고요. 이게 안 됐고, 그러고 나서 이제 주가가 한 번 더 이런 이 상태를 만들어 줍니다. 한번 1단계로서 1단계 앞에 넘어주고
보고 이제 2단계로서 진입을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조정의 단계가 좀 왔다. 조정 후에 지금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이 손잡이를 핸들을 좀 만들어 놨다라고 보고 좀 조정이 또 한번 좀 깊게 들어오긴 했는데요. 그 다음에 여기를 저는 돌파를 하면은 했던 그런 이슈들도 좀 있고 좀 여기를 상승을 한번 해보면은 돌파로 한번 잡아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HLB 관련된 종목들이 다 비슷한 모양으로 레일을 이렇게 좀 만들어 갑니다. 이 중에서 그나마 이제 좀 본다라는 종목은 사실 HALB 제약도 뭐 움직임 괜찮고 생명과학도 괜찮고 막 그런데 일단 HALB를 좀 선택했고요. 생명과학이 그래도 최근에 이런 박스권을 좀 넘어줬다라고 보고 볼라 했더니 이 200일선을 넘지 못했더라고요. 여기를 좀 넘어주는 종목을 일단 관심 종목으로 넣었는데 이 지지를 받지 못했었고 대신에 HLB 제약이랑 AHLB 이 두 개의 종목을 봤는데 그나마 여기서도 HLB가 좀 더 좋아 보여서 HLB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돌파하면 매수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KBI 메탈 같은 경우는 얘도 전선 관련주로 좀 엮였습니다. 뭐 구리 이런 걸로도 엮여 있는 상황이고요. 영업이익도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바로 매수하기는 좀 애매하긴 한 게 앞에서 상승한 부분들은 좀 있었고 여기서 얘는 이제 큰 관점으로 좀 본 겁니다. 이렇게 큰 관점으로 지금 조정이 이제 좀 됐고 조정 후에 그 다음에 지금 상승하는 사실 이렇게 크게 상승해서 이 신고가 전고가 구간까지 한번 상승하는 흐름이 나와주면은 더 확실한데 일단 그러지 않고 이 자리에서 좀 거래 대금이 좀 들어오는 모습들이 좀 눈에 보이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해서 이 자리에서 한번 여기도 이제 변동성을 줄이고 거래량이 줄어드는 상태니까 여기를 돌파해주면은 여기 돌파하면은 한번 매수는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종목을 좀 보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상승 이게 우리 그 상승하는 추세가 좀 유지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얘도 조정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조정이 나왔고 그다음 아까 화장품 관련된 섹터가 운이 또 그 종목들 상승이 좀 컸고요. 그 다음에 이 조정 후에 한번 이 전고점에서 10% 이내로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하락이 나왔습니다. 하락이 나오고 여기서 다시 한번 여기를 돌파해준다. 여기 돌파하면은 세력이 뭔가라도 한번 하려고 올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얘도 뭐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 종목을 좀 선택을 해서 여기가 돌파가 나오면 매수를 해보겠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에이프로젠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 애매해요. 이게 좀 애매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일단 큰 관점 뭐 주봉이나 월봉이나 봤을 때 사실 너무나 큰 역배열이라서 매매를 할까 말까 고민이 좀 되는 부분인데 또 큰 관점에서는 사실 상승 추세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좀 종목을 넣었던 게 일단 일봉의 200일선을 좀 위로 올려놨고 50일선도 올려놨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상승이 나와준 다음에 얘도 큰 조정을 좀 거쳤습니다. 큰 조정을 좀 거치고 그 다음에 이 전고점 구간과 이격을 좀 줄이면서 이 상승하면서 이격을 줄였죠. 그 다음에 조정이 나왔는데요. 이 조정 후에 다시 한번 이런 핸들 구간을 좀 여기를 다시 한번 돌파해주면 한번 매수를 해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종목을 넣었고 단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 조정이 사실 좀 깊지 않아야 됩니다. 조정이 이렇게 좀 깊지 않고 여기서 반등이 좀 윗구간에서 조정을 마무리하고 올려주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 일단은 그래도 최근에 거래대금보다는 일단 매집하는 그런 흐름들도 있어가지고 한번 상승 나올 때 여기 돌파할 때 한번 매수를 좀 해보려고 이 종목을 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에이프로젠 같은 경우에는 이 의약품 위탁 생산 수혜 기대감으로도 상승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도 좀 있어가지고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 돌파할 때 관심 종목들은 이렇고요. 지금 매수된 종목들은 좀 이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HDC 현대산업 얘는 좀 아리까리한데 여기를 한번 또 돌파가 나오면 매수를 해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종목이긴 한데요. 근데 또 단기간에 또 올라가가지고 이런 게 좀 애매해요. 여기서 이런 자리 여기 뭐 돌파할 때 여기서 샀으면은 사실 그냥 기분 좋게 버티고 있었을 텐데 그거를 이 상승할 때를 못 봐가지고 들고 있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일단 좀 높은 구간이다 보니까 고민이 되는 그런 자리긴 하다. 그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좀 이렇게 마치고 이렇게 한 주 동안에 관심 종목 어떤 걸 보고 있냐 이런 건 월요일 날 이렇게 영상을 좀 올리고 목요일 날에는 강의 영상을 좀 올리면서 그렇게 유튜브를 운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이제 제 관심 종목이나 강의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받아겠습니다.